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배 아래 용사 형제 울부짖던 날 손가락에 물며 맹세하면서 진리를 외치는 형제들 김갑수 TV 소리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죠? 2부는 비릿하고 음험한 궁차사 김부선, 정두원 그리고 엽기시사 몇 가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궁차사 김부선 여기서부터 사실은 엽기시사예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께서 그 엽기시사는 갈수록 점점 좀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우리 이 소리방송의 가장 인기 프로그램이 엽기시사 아닙니까? 예. 비릿, 음엄, 김부선, 공지영, 정두원. 오늘 엽기시사를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심이 갑이다로 진행됐던 이 팟캐스트의 정식 명칭을 이제는 김갑수 TV의 소리방송으로, 명칭들이 너무 많으면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지금 이 김갑수 TV 내에서 이제 모든 것을 진행을 하니까요. 이 소리방송으로 그 명칭을 이제는 좀 기사 아닙니까? 예. 비릿, 음엄, 김부선, 공지영, 정두원. 오늘 엽기시사를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심이 갑이다로 진행됐던 이 팟캐스트의 정식 명칭을 이제는 김갑수 TV의 소리방송으로, 명칭들이 너무 많으면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지금 이 김갑수 TV 내에서 이제 모든 것을 진행을 하니까요. 이 소리방송으로 그 명칭을 이제는 좀 개선할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김갑수 TV에서 그 광고가 시작됐죠. 네. 예, 적당한 기회가 되면 이 광고를 좀 줄여야 되는데 아직은 줄일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광고도 좀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이런 것들도 좀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갑수 TV는 여러분들이 투척해 주시는 자율 청취료가 힘이 됩니다. 이 자율 청취료는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 김갑수 민갑의 이 액수와 시기의 구애됨이 없이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거나 들으시고 투척할 만하다 하시면 투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김갑수 TV의 주 수입원은 김갑수가 쓴 책 5권을 판매하는 그 책값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해 주시고 있는데 이 책들의 그 재고가 거의 이제 돼가고 있어요. 한 서너 달이면 재고가 이제 다 될 쯤 되면 제가 한 3권의 책을 씁니다. 네, 책 장사는 잘 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이 책 판매는 그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1000페이지가 넘는 그 100권의 책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는 그 100권 대학. 그 다음에 김갑수의 역사 소설 압록강을 넘어서 전쟁과 사랑, 그리고 김갑수의 역사 정치 비평 평론집인 미래를 위한 과거와 역사여 다카키 마사오요. 이 5권의 책을 총 19만 원 정가인데 10만 원으로 파격 할인해서 이 김갑수 TV의 창업 그 투자 자금을 좀 회수해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네네. 19만 원을 10만 원으로 이게 파격이면 네. 가뜩이나 출판해서 책 만들어서 돈도 안 되는데. 이게 일반 출판사에서 예. 발간된 책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반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 가운데 자주인을 위한 그 진짜 조선 역사가 있고 진보적 글쓰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출판사에서 저한테 65%에 줘요. 어. 65%에 주고 제가 택배비 내가지고 보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닌 제 자체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해 주실 필요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9만 원, 이 5권을 10만 원으로 당분간 계속 판매해야 될 상황입니다. 책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5권 일괄 구매입니다. 한국스티은행 책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5권 일괄 구매입니다. 한국스티은행 541-120-23-268-01에 책값 10만 원을 투척하시고 문자번호 010-5264-2300에 책을 받으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와 우편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고 연말 연시를 이용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로도 책 선물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 선물, 술 선물, 담배 선물 대한민국의 3대 이 양호한 선물에 속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논의 엽기시사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궁차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참 그 이름만 들어도 뭐 이게 이 속된 말로 껄쩍지근하죠. 궁차사. 네. 어떻게 이따위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 한국 사회를 비릿하게 만들었나. 과연 궁차사는 누구와 관련이 있나. 전해철이하고 관련이 있나. 유시민이하고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죠. 그런데 최근에 그 궁차사의 그 대표 계정주가 확인됐다는 네. SNS의 이 보도들이 나왔죠. 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이것들도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궁차사의 대표가 지난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치과. 샘치과의 원장 이런 것이 이제 공개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이 본인 인증을 거쳐야 가능한 도메인이 이 탐정 말로라는 분에 의해서 네. 이것이 파헤쳐졌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그냥 공격 수단으로 정의를 위하여 계정주를 해경궁 김씨로 지목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도메인이 궁찬사닷컴인데요. 루킹, 벌써 루킹이에요. 루킹. 찾는다. 예. 찾아라. 루킹 08 그다음에 hkkim.com인데 바로 이 도메인의 궁차사닷컴 대표가 강남 샘치과 송승희 원장으로 드러났고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 있죠. 네. 당사자는 뭐라고 부인을 하냐면 내가 등록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묘한 말이에요. 대표는 난데 등록은 딴 사람 시켜서 했다. 뭐 이런 말로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발언 아닙니까? 몸통은 내가 아니다. 네네. 난 깃털이다 또는 나는 바지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가비아 도메인 회사죠. 네네. 네. 이 가비아를 통해서 했는데 회원 가입 후에 도메인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도메인 등록은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아마 이 궁차사 대표는 그분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등록된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가 2개가 있었죠. 네. 네.
하나는 관리자 전화번호고요. 하나는 도메인을 신청한 도메인 신청자 전화번호입니다. 네. 두 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도메인 등록자 전화번호는 02-3473-8030 네. 치과의 전화번호입니다. 네네. 그리고 하나는 82 국가번호 82 그다음에 서울 지역번호 2 그다음에 111-11111 그 번호 좋네요. 112. 예. 거기가 어디입니까? 국가정보원입니다. 아, 국정원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로서는 확실하게 말은 할 수 없는데 여기에 왜 국정원 전화번호가 돼 있는지 국정원 내에 그 친문 세력과 내통이 되는 이런 사람이 과연 관련돼 있는 것인지 처음에는 이 궁차사가 기세 좋게 난동을 부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7월 5일날 도메인 등록을 해가지고 그냥 궁차사 해경공 김씨 해가지고 온 나라를 아주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차츰차츰 이 08 계정과 그 이재명 지사의 부인의 그 정황상 증거 그것도 그 반대되는 증거도 나오면서 이 궁차사가 좀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얼마 안 됩니다. 불과. 그러니까 12월 달 들어서 8일과 9일에 연속해서 이 도메인 등록 정보를 쫓기듯이 수정을 한 것이 드러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SNS에서 한 트위터 사용자 아이디가 이제 말로 탐정인데 탐정답게 8일부터 궁차사.com의 도메인 정보를 추적해서 게시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이 수정을 해간 것도 참 미심쩍음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1111 번호로 나오는 이 궁차사는 국정원과 어떤 관계인지 국정원 연루설의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부선 씨가 말입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면서 여전히 뻔뻔한 작태를 버리지 않는 이러한 글을 게재했죠. 네. 네. 소개를 해주시죠. 뭐라고 했는지. 페이스북에 썼죠. 예. 네. 지금 페이스북에 있는 거라면은 이제 딸을 얘기를 들면서 딸이 다 내려놔라. 고소도 취하하고 서울 어디 떠나 어디서든지 이제 좀 쉬어라라고 애걸을 했다. 이러면서 오래된 딸의 요구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니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하면서 미안하고 한편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딸이 참 고맙네요. 라고 김부선 씨는 얘기했습니다. 어려워지면 꼭 딸을 이용해요. 예. 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이 여기서 이 네. 김부선의 말 중에서 가장 야비한 부분이 여기에요. 날 괴롭히던 아파트 주민이 떠오르면서 치가 네. 떨렸다. 해가지고 지가 무슨 난방 열사로 의로운 투쟁이나 한 것처럼 이제 이걸 상기하고 어떤 놈이 도지사를 하든 대통령을 하든 내할 바 아니고 숨이 막혀와 다 내려놓자는 마음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이게 지금 이런 것을 기레기들이 또 다 받아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놈이 도지사를 하든 이런 말 자체가 대단히 황폐한 언어임을 뉴스 회사들은 전혀 지적도 안 하고 있다 그겁니다. 예. 그러면 황폐한 언어임을 뉴스 회사들은 전혀 지적도 안 하고 있다 그겁니다. 예. 그러면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난감했고 고민을 많이 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던 때는 언제예요? 이렇게 말을 180도로 바꿔가고 있는데 문제를 삼지 않는 이 뉴스 기레기들. 그러면서 자기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중에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말이 더 비겁해요. 자기가 이 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뭔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어요. 궁차사에서 모금한 거 후원금 받았죠. 하태경도 모금해준다고 네네. 그랬는데 지리산도 갔다 오고. 네네.
그리고 이거를 이 페이스북을 4차례에 걸쳐서 수정을 했는데 이것도 수정할 때마다 다 이 기레기가 다 체크를 하고 있었나 봐요. 네네. 최초 글에서는 결정적인 것 자칫 제가 증거 부족으로 독박 피박 쓸 것 같아 쫄았다라는 네.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야비한 말이 어디냐면 저도 지난달 20일, 21일 이틀간 조사를 받았는데 5만 가지 그와의 일들. 그래서 그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5만 가지 그와의 일들. 뭔가 이렇게 파란곡절한 그 애정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이거 깔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지난 세월을 떠올리는 게 구차해서 다 내려놓고 싶었다. 자, 과연 이런 걸 비판 없이 보도하는 그 뉴스 회사들의 그 정신 상태가 뭔지, 그리고 그 전에 김부선 씨의 정신 상태는 과연 뭔지, 이거에 대해서 또 그 공아줌마는 또 김부선에게 대단한 이 우애감과 연민을 피력하는 이런 발언을 했죠. 예. 네.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페이스북에 김부선 씨 한 달째 연락이 없어 걱정했는데 고소를 취하하셨네요. 솔직히 멘붕까지는 아니고 걱정이 됩니다. 사람이 지금 어려워도 끝까지 진실해야 끝이 좋은데 물씬 모두 도와드리지 못한 것 미안해집니다. 사실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솔직히 살아계셔서 다행이다. 걱정했습니다. 살아계셔서 완전히 뭐 김부선이 죽을 줄 알았나 봐요. 피해자인 척하는, 저는 이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가 아주 오래전부터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랐다 하는 그 느낌을 갖는데, 지금 이 공지영 씨의 말 가운데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부분은 저는 어디냐면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어서 네. 소식이 끊겼다. 저는 이런 부분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 공격과 비난, 모해와 이 모함의 소동은 커넥션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분명히 그 바미당의 김영환, 이정열, 김부선, 공지영,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연결관계를 갖고 벌인 집단적 광기였어요. 네. 그런데 언제나 이 공지영은 이 김부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사실은 싸움에서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그 뒷마무리를 하고 있는데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사과는커녕 마지막까지도 이재명 지사와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네. 이재명 지사를 아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면서 이렇게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제 생각인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벌이기 전에 다 연결을 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이 갔고 뭐가 필요한 사람 무슨 약속이 갔을 거예요. 게다가 이정열이 받은 수임한 변호사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다 모의되고 약속이 됐는데 이제는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모의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자기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끼리끼리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했다가는 자기들이 이제 살아날 배견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두면서까지도 자기가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하는 모션을 취해야지 손해배상 청구가 안 올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궁자사도 이미 이정렬하고 사이가 틀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나마나 얘들은 다 이 갈등과 이런 게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바를 마지막까지 했다. 김부선 같은 경우도 마지막까지도 나는 이 지사와 그 지긋지긋했던 날들 뭐 이런 말을 함으로써 할 바는 다 했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대가를
토해내야 될 의무는 없다. 이런 해경궁닷컴 회계 논란이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남을 모함하고 무고하는 사람들의 이 분열과 이 말로 그리고 이 사람들답게 끝까지 비열하고 이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구나. 엽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두원 씨가 지난번 그 판도라라는 팟캐스트에서 유시민을 그 최고의 대권 주자라고 지켜세웠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면서 계속 속된 말로 유시민 빨아주기를 지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이 이유를 지적해야지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왜 정두원은 유시민을 이렇게 빨아주고 띄워주고 있는 것일까? 물론 정두원 수준에서 유시민의 방송 내용을 보면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 정두원의 그 미숙한 상황 판단력이나 이 사람 보는 눈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 다분히 의도적이고 자기적이라고 봐요. 이건 정청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유시민을 가장 나쁘게 극렬하게 비난했던 정청래가 유시민을 최고의 대권 주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심정의 변화가 의도적으로 자기적으로 이루어진 무언가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거라 그겁니다. 네. 정청래야말로 친문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거라 그겁니다. 네. 정청래야말로 친문의 눈에 들어가지고 공천도 받고 국회의원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두원은 왜 그럴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정두원은 직업이 뭐예요? 직업은 뭐 식당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섣부른 정치평론가고 네, 정치평론가라고 나오더라고요. 일식당을 새로 개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평론을 하면서 아직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문과 유착관계를 가져야지 자기 정치평론이 어느 정도 생명을 유지한다는 어떤 이속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렇게 센세이셔널 할 수도 있는 인터뷰를 새로 개업한 자기 일식집에서 했어요. 지금 가게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계형. 네. 뭐 생계형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치부형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으니까 생계는 해결이 될 거예요. 벌써부터. 자, 그러니까 이런 그 계산 속 이런 거에 넘어가는 이 친문 건전한 이 친문 유권자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도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건전하고 상식적으로 지지해야 돼요. 문파를 비판하다 하면서 문파하고 똑같이 되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음모론에 휩쓸리는 것도 옳지 않아요. 네.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말을 자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중대한 사실도 정황 증거만을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궁차사실한 근거가 없으면 자제를 해야지 이재명과 이재명 지지자들에 대한 반작용이 적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확장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유시민 씨가 네. 지금 노면재단 이사장 아닙니까? 네. 드디어 이제 또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최근에 대학교에서 이제 강연, 토크 콘서트 또 시작했습니다. 재단 이사장 명의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기획적이에요. 그 정두원은 조국을 까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 정두원도 상당히 갈팡질팡해요.
그 입속까지는 또 잘 모르겠네요. 이제 정도는 이제 그 조국으로 대표되는 그 청와대 특감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있어 봤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좀 잘 안다라는 또 생각도 할 수는 있으리라고 봐요. 네. 자, 이런 가운데 그 한국당 우리가 자한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저는 네. 제일 웃기는 게 김병준이에요. 왜냐하면 김병준이 뭐예요 지금 직책이? 비대위. 비대위니까 말 그대로 비대위는 비상대책이 아닙니까? 네. 근데 무슨 비상대책이가 이렇게 천천히 일해요. 그러니까 김병준은 비대위 위원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가 자한당 총재인 줄 알아요. 당대표, 그래서 예. 시간 끌어가지고 계속 눌러앉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강특위, 조강특위. 조직강화특위라는 곳에서 그 21명을 자르겠다. 그걸 발표했죠. 예. 인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명단까지 네. 이 이른바 친박 비박을 비슷한 숫자로 놓고 네. 21명을 제시를 했는데 이 21명의 공통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공통점이 제가 보기에는 이 21명의 면모는 모두 이 김병준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김무성, 네네. 그 다음에 윤상현, 네. 그 다음에 그 최경환, 홍문종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김재원, 예, 김재원도 있네요. 네, 이완영, 이완영, 이은재, 이은재, 예, 네, 이런 사람들 그리고 홍문표, 예, 홍일표, 이 홍씨들은 다 표자로 끝나요.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21명을 발표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친박 비박을 비슷하게 이 조정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또 당연히 반발도 있겠죠. 반발 진짜. 이 반발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홍문종이죠. 예, 이 홍문종이 이제 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대위는 이렇게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기준을 공개해라. 사실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했거나 당협위원장직에 응모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말로 이게 정치적 사형 선고거든요. 그러나 당협위원장직에 응모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말로 이게 정치적 사형 선고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2020년 총선에서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 의원들에게 공천을 주지하지 않는 것은 이게 정치적 사형 선고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자기들끼리 나가가지고 뭐 당 하나를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죠. 네, 그래서 이 홍문종은 평가 기준을 공개하라라고 이제 반발에 나섰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제 얼핏 네. 보니까 이런 그 쇄신안이 너무 늦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그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도 있어요. 그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중에 그 CBS인가요? 그 남자분 누군가? 정관용. 예, 정관용 씨. 이 정관용 씨는 그 정우택 자한당 의원과 그 방송을 하면서 이 쇄신책이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추석 때 해야 될 일을 크리스마스 때 하고 있다. 그 말은 사실은 이 쇄신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찍 했어야 된다 이 말처럼 강력하게 지지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게 과연 이 쇄신안이 물론 이 쇄신안에 대해서 이 나경원처럼
이 정치 짬밥이 좀 있는 사람은 우려를 표했어요. 네. 뭐를 표했냐면 이런 사람들을 다 잘라가지고 이 대여 투쟁을 어떻게 하겠는가? 대여 투쟁력 약화를 우려했는데 당내 분열이다.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번에 잘린 사람들, 이 잘린 사람들이 안 잘린 사람들보다 말을 바꾸자면 안 잘린 사람들이 잘린 사람보다 뭐 낫다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다 이게 찐겠지. 예, 그렇습니다. 나 50호 100보 이 자한당 무리들 그동안 오히려 겁이 많고 소신이 없으니까 조용히 지냈다는 이유로 지금 남게 된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저도 이 21명 자른 것을 환영을 하는데 왜 환영을 하냐? 자한당의 전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렇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엽기 시사의 그 주연이죠, 주연. 주연, 뭐 거의 그 초대 손님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뭐 홍카콜라 TV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유튜브. 저는 이제부터 이제 홍카콜라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홍카 펜트하우스. 홍카 펜트하우스. 네, 이렇게 지었겠습니다. 그 완전히 이유는, 그 포르노 수준의 그 음모론을 지금 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 포르노. 그래서 이제 홍카 펜트하우스 말 그대로 정말 그 태극기 수준으로 전락했더군요. 예. 네, 가짜 뉴스도 마구마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카 펜트하우스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예. 홍준표 자한당 전 홍준표 자한당 전 대표죠. 네. 홍준표 TV 홍카콜라에 여러 코너가 있는데 홍준표의 뉴스콕이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이북과의 관련설이 관련되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에서 조선 측과 접촉한 뒤에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김 위원장의 신변 보장을 약속받았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체코 가가지고 돈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홍 펜트하우스의 주장은 그래서 네. 신변 보장. 그러니까 북에서는 돈 안 받고 뭐 방문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제재 때문에 여기서 줄 수는 없으니까 현찰밖에 없는데 그 근거로 그 체코에 그 이북의 그 김평일 씨. 김평일 선생이 그 대사입니까? 예, 네, 체코 대사로 대사.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방남을 시키려고 돈을 줬다. 네. 이렇게 그 무책임한 그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홍카 펜트하우스에 대해서 각 당이 아주 일제히 그 비판과 비난을 쏟아부었죠. 예. 특히 자한당이 네, 아주 강력하게 네네, 뭐라고 했냐면 자한당 비대위에서 네, 당권 도전에 나서면 제명을 추진하겠다. 방송 시작과 동시에 네. 이런 방침도 흘러나왔고요. 네. 김병준 비대위가 자 내년 3월에 전당대회 출마한 경우 과거 막말, 지방선거 참패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로 윤리위원회 회부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겁을 그 자한당 내에서도 참 자기들의 그 정말 그 자기들의 그러니까 무덤을 파는 왜냐면 이 유권자들은 홍준표나 자한당이나 뭐 비대위나 같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홍준표가 한 말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면 즉시 1,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 어떻게 핵무기 1,000개를 즉시 생산합니까? 북한은 생각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으려고 원전 가동을 중지했다. 해놓고 이 억측인 줄 아니까 그런 억측도 있다. 하고 이제 빠져나갈 역시 그 검사를 많이 해봐가지고 그러면서 그 뭐 문재인 정부에서 자살한 사람이 많다. 뭐 자살자 얘기를 하고 이 완전히 그
꺼져가는 촛불이 자기의 존재, 촛불이라고 비유하면 안 되겠네요. 꺼져가는 그 장작불이 자기의 존재를 더 알리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더 웃긴 거는 유튜브 네. 방송을 선택한 이유가 여론 조작과 언론 왜곡을 바로 잡자는 뜻에서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반응은 좋은 모양이에요. 나름대로 기본 팬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이 그 엽기적인 그 홍준표의 모습은 하나의 오락거리를 제공한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콩카 펜트하우스에 들어가는 그 시청자가 그를 지지해서라기보다는 무슨 유별난 짓은 괴상한 짓을 하나 보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개그맨들도 소재 때문에 많이 보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개그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것 같고 이런 가운데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카콜라는 한마디로 가관이다. 홍카콜라 TV를 통해 홍준표가 자신의 전매 특허인 가짜 뉴스와 막말로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끄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듯하다. 이게 지금 잘못 판단한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성공한 듯하다 이런 말을 그러면서 이 또 역시 그 더민주당에서는 그 문재인 폭망, 노무현 자살 이런 그 천박스러운 막말에 대해서 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 정의당도 이제 홍카콜라를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상당히 그 이 홍카콜라 홍 펜트하우스에 그 유튜브 팬들이 많이 몰린 건 사실인 모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지금 일베가 남녀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네. 원래 있었던 일베가 있고 요즘에는 그 워마든가요? 예. 얘들이 네. 또 여자 일베더구만요. 하는 짓을 보니까 딱.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숫자가 꽤 있잖아요. 그리고 워낙 살기가 힘드니까 좀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이런 거에 또 흥미가 몰리기도 해요. 예. 그러면서 그 정의당에서는 TV 홍카콜라를 구독하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주의사항을 그 숙지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멋진 말인 줄 알고 콜라를 너무 자주 섭취하면 이가 썩듯이 홍카콜라를 많이 섭취하면 주변 사람들과 소통에 불편을 느끼고 홀로 외로워질 수 있다. 이 말하는 수준들이 뜻이 홍카콜라를 많이 섭취하면 주변 사람들과 소통에 불편을 느끼고 홀로 외로워질 수 있다. 이 말하는 수준들이 참 좀 유치하죠. 시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당 최고위원인 그 박광온 의원은 최고위원이죠. 예. 홍카콜라는 TV는 사회학 수준이다. 저는 이게 사회학 수준. 가장 그 정상적인 비판 같아 보여요. 네. 콜라를 마시면 이가 썩느니 뭐 따위 말 하지 말고 저 말들을 좀 정상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박광훈의 그 사회학 수준이라는 말이 맞아 보여요. 자기가 내놓은 말이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고 공중도덕을 침해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학이다. 저는 이런 좀 정상적인 언어가 오고 가는 정치 풍토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홍준표는 또 이 트럼프를 모방하는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나도 트럼프처럼 단계 은퇴하는 날까지 홍카콜라를 계속하겠다. 트럼프가 트위트 하나로 미국의 반트럼프 전 언론을 상대하듯이 나도 홍카콜라와 페이스북을 통하여 이 땅에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네. 야당 당대표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내가 그동안 오죽 당했으면 직접 유튜브 방송이라도 해서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겠나. 이 사람 무슨 유튜브 방송이 무슨 한풀이 하는 곳인 줄 알아?
정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엽기적입니다. 참. 자,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또 다른 엽기를 선사한 이학재가 있습니다. 네. 이학재 해가지고 사람 이름 같지가 않고 무슨 고개 이름 같아요. 무학재, 이학재 뭐 이런 것처럼. 자, 이학재가 왜 요즘 이렇게 그 부각됐습니까? 신종철세입니다. 아, 신종철세입니까? 신종철세. 네. 예. 아주 단기간에 어떻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이제 한국 자유한국당으로 네. 이 사람이 갔는데요. 원래는 그러니까 박근혜 새누리당에 있었겠죠. 네. 네, 한나라당, 새누리당, 무소속,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네, 이렇게 그러니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새누리당은 뭐 같은 동속이니까 네. 그건 뭐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박근혜가 탄핵되니까 이 예. 자한당이 이제 망할 줄 알고 바른미래당으로 빨리 바꿔 탔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 바른미래당에서 바른미래당 몫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네. 직도 꽤 찼잖아요. 정보위원장이죠. 정보위원장. 예. 그랬다가 자한당의 지지율이 오르니까 바미당에서 다시 자한당으로 돌아갔잖아요. 네. 네. 이런 걸 시계추 왕복 탈당이라고 하고 시계추 왕복 탈당. 정확한 말로는 시계불알 왕복 탈당이라고 시계불알 왕복 합니다. 이런 사례가 한국의 철새 정치인들 중에서 아주 모렴치한 자들에 의해서 과거에 진행된 적이 있어요. 네. 무엇보다도 이 이학재는 박근혜 비서실장만 3번을 한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 박근혜 비서실장 할 때 2014년 2월 텔레비전에 출연해가지고 인터뷰에서 박근혜의 영원한 비서실장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동의하시냐 하고 물어보니까 영광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자예요. 이랬던 인간이 자한당 망할 것 같으니까 박근혜 탄핵되고 망할 것 같으니까 재빨리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거기서 국회 상임위원장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그겁니다. 이 시계불알 왕복 탈당의 원조는 심상정과 노회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심상정과 노회찬이 2008년 민노당 그 종북몰이 1심의 제명 사건을 기화로 종북몰이를 하면서 지들이 진보신당 차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네. 네. 진보신당 차리고 나갔다가 총선에서 전멸하잖아요. 네. 개털됐죠. 개떨됐죠. 잠시 개떨됐다가 이 사람들이 통합진보당 3당 합당할 때 진보정당을 그 진보신당을 다 데리고 오려다가 안 되니까 자기들만 빠져나와가지고 예. 무슨 진보통합연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통합진보당에 합류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랬다가 이정희 죽이고 심상정 대선 후보 따내려던 공작이 실패하니까 다시 진보신당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미 당의 그 기구를 갖춰놓고 있으니까 당을 하나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진보신당을 아주 우호적인 지하고 방문하니까 진보신당 당직자들이 피켓 만들고 노회찬 심상정 안 받아 하고 피켓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진보신당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진보정의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신당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진보정의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보신당에서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정의당 이 시계불알 왕복 탈당의 원조는 심상정, 노회찬이에요. 네.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노회찬 씨에 대해서는 공과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삼성 X파일 같은 것은 뭐 상처 받을 일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는 이런 그 방송을 하기 때문에 노회찬의 잘못은 잘못대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진보 정의당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가 셀프 그렇죠. 제명. 그러니까 제명을 해야 되는데 제명을 해줄 주체가 통합진보당 당권파니까
제명할 리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잠시 쿠데타로 당권을 장악해가지고 자기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셀프 제명이라는 걸 해가지고 정의당으로 갔던 4명의 인간들 김재남, 박원석, 정진우, 서기호 예. 이런 사람들의 죄악은 이학제 못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뭐 자기가 무슨 진보라 해가지고 이학제만 비판하고 또 뭐 보수라고 해서 이것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지금 세상에 무슨 진보가 따로 있고 보수가 따로 있습니까? 이 진보 보수에서 강점만 취해가지고 성공하고 있는 게 트럼프 아니에요. 그럼요, 선생님.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뭔 진보 보수는 쥐뿔나게. 그리고 그나마 이재명 지사가 나름대로 이 진보 보수 편가르기를 좀 안 하는 편인데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 상임위원장이라는 것이 의석수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의 2석이 배분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손학규가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는 건 좋지만 2부 자리는 놓고 가라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 2부 자리가 뭐예요?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직 아닙니까? 예. 자, 이런 손학규의 말도 맞는 것 같지만 손학규 바미당에서 이런 말 할 자격 없어요. 왜? 지금 바미당에서 민주평화당으로 가겠다고 한 사람 3명. 안 보내주고 있죠. 의석수 때문에 안 보내주고 있잖아요. 예. 네. 그게 의석수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의석수 때문인데 돈 때문입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3명이 더 있으면 국고보조금이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정치평론가 박지원 선생이 딱 꼬집고 들어갔죠. 네. 이런 건 빨라요, 박지원 네. 씨가. 그래서 박지원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2부 자리 안 가져갈 테니 3명 보내라. 그렇죠. 2부 자리 안 가져갈 테니 3명 보내라 할 때 이 3명이 누구죠?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세 의원입니다. 그렇죠. 이 세 사람을 제명을 시키면 의원직을 잃지 않고 자기 선택인 민평당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제명시켜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 셀프 제명해서 가던 인간들도 있는데 가겠다는 사람은 보내줘야죠. 그러니까 손학규도 2부 자리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걸 자기도 떳떳하게 하면서 남을 비판해야죠. 자, 이번에 손학규 이정미가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나머지 것들에는 정당한 일에 또 이재명 지사를 이 흠집내는 데는 또 가담을 하고 정말로 이 말 그대로 다 내로남불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소수 야당이.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비열한 야권 3당이라는 제목의 그 프로그램을 하나 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진영, 어떤 정치인의 편도 일방적으로 들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비판하되 다만 약자인 경우, 부당한 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비판은 당분간 좀 이렇게 자제하고 그들을 모해하는 사람들을 비판해가지고 약자와 억울한 자들을 방어하는 이러한 방송 기조는 우리는 지금 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국가 권력에 위축되지 않는 비위축, 특정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 세속 대중과 영합하지 않는 비영합의 우리 방송 기조는 영원할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대법원 사법농단 판사한테 징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징계인지 네. 우리가 그 징계를 세게 해야 되는데 약하게 하면 이걸 비유로 뭐라고 하죠? 솜방망이라고 하죠. 솜방망인데 이건 방망이가 아니에요. 징계를 보니까 그럼 뭔가요? 솜사탕입니다. 아주 참, 네. 징계를 받아야 될 그럴 사람을 텐데요. 예. 징계 같지도 않은 징계로 이건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만들어줬잖아요. 네. 이 징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징계가 청구된 13명 중에서 13명 중에서 네. 3명 정직, 4명 감봉, 1명 견책, 2명 불문, 3명 무혐의. 네. 이 중에서 이규진,
이규진 그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 등에 개입했습니다. 네. 품위 손상을 이유로 당 관련 행정소송 등에 개입했습니다. 네.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6개월. 네. 그 다음에 현역 국회의원 재판 상황을 대신 챙겨주고 재판 개입, 그 다음에 문건 작성을 방조한 이민걸, 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정직 6개월. 네, 이민걸이 이석기 사건 2심인가요? 네. 2심 판결자죠. 예. 네.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장을 받아가지고 그 결론을 사전에 알린 사람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죠. 직무상 직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입니다. 네. 그 외에도 나머지 박근혜 정부하고 사법부하고 국정운영 협력했죠.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양승태 비판적인 법관 모임을 뒷조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박상원 창원지법 부장판사. 이 사람 2명은 감봉 5개월. 그것도 품위 손상으로. 예.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뉴스회사들 기사를 보면 누구나 이렇게 네. 느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엽기적이지만 진짜 액기는 김명수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네. 이런 징계를 청구하면서 뭐라고 해주지 아세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 저는 이런 인간이 더 싫어요. 이 나쁜 짓 한 인간들보다. 네. 6월 달에 그런 얘기했죠. 그랬죠.